요즘 주변에 한 번쯤은 있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인증하는 친구,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는 지인, 영상 속 대박 공식.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성공이 정말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잠깐의 운이었을까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말합니다. 우리는 랜덤리스, 즉 우연에 쉽게 속습니다. 오늘 한국 현실에 맞춰 운과 실력을 가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분이 부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카톡방에서 민수는 영웅이었습니다. 급등주를 연달아 맞추고 모두가 그의 매매일지를 북마크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브는 경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자, 즉 침묵하는 증거를 빼면 누구나 영웅이 됩니다. 생존자 편향이죠. 한국의 커뮤니티와 영상 알고리즘은 성공 사례만 밀어줍니다. 우리는 표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상해야 판단이 덜 위험해집니다. 작년 가을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시장이 흔들리자 민수는 레버리지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하루 두 번의 상한가는 잠깐이었고 그 다음은 연속 하락. 증권사에서 마진콜 문자가 왔을 때 그동안의 수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탈레브가 말한 한 번의 파산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경고가 실감났죠. 부는 평균이 아니라 생존이 좌우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폴드바이 랜덤리스는 우리 머릿속 틀린 해석을 해부합니다. 왜 우리는 우연을 실력으로 포장할까요? 왜 결과만 보고 과정을 잊을까요? 한국 투자자에게 이 질문은 절실합니다. 급등주의 달콤한 이야기, 단기간 성과 비교, 인증 문화는 우연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착시를 벗겨내고 운을 친구로 만들고 파산을 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다들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지만 사전에 적어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탈레브는 이를 후견지명 오류라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현재의 정보로 재해석해 예측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국 뉴스 헤드라인도 사건 후 정답처럼 이야기를 엮습니다. 해결책은 기록입니다. 결정 당시의 근거, 가능성 범위, 대안 시나리오를 남기면 착시가 줄어듭니다. 우리 뇌는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빈칸이 보이면 이유를 만들어 넣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르면 혁신 문화, 떨어지면 독재 경영 같은 설명이 따라붙죠. 탈레브는 이를 서사 오류라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소문과 강력한 집단 심리는 이야기를 진실처럼 밀어붙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설명보다 분포를 보세요. 하나의 이유보다 여러 경로를 상상하세요. 서사 대신 확률입니다. 성공 인터뷰를 보면 공통 습관과 루틴이 넘칩니다. 새벽 기상, 독서, 루틴 관리. 그런데 같은 일을 했지만 사라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증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수많은 실패한 창업과 투자, 조용한 퇴장은 데이터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평균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실패를 상정해 안전 마진을 두는 것. 그게 생존의 기술입니다. 탈레브는 같은 코인 던지기를 수천 번 돌려보라 합니다. 한두 번의 연속 성공은 충분히 우연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대박과 쪽박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은 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가능한 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생존을 높이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형으로 말하면 똑같이 빚을 내도 금리와 경기 시나리오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단기간 잦은 승리는 운일 확률이 큽니다. 실력은 긴 시간과 다양한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하락장, 횡보장, 급등장 모두에서 살아남는가가 핵심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테스트한다면 금리 급등기와 위기 국면을 포함해 최소 몇 년간의 실적을 봐야 합니다. 특히 손실 관리 능력, 포지션 크기 조절, 분산과 현금 보유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실력의 흔적입니다. 좋은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진 않습니다. 확률의 세계에서 최선의 선택도 때로는 손실을 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시의 정보, 가정, 대안, 리스크 대비가 합리적이었는가? 한국식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가? 포트폴리오에 하락 방어 장치를 넣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국 운이 돌아왔을 때 열매를 받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높아도 한 번에 몰락이면 끝입니다. 이를 비가역성 문제라 합니다. 물속의 1분, 공기 속의 1분 평균은 괜찮아 보여도 사람은 죽습니다. 금융도 같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 몇 번의 인상만으로도 생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의 첫 규칙은 생존입니다. 손실을 제한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보는 전략은 달콤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든 평온한 시장에서 꾸준히 이기는 듯 보이죠. 하지만 꼬리 사건이 오면 한 번에 폭발합니다. 탈레브가 경계한 폭발형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는 특정 구조의 파생, 고정형 수익을 미끼로 한 상품, 마진을 크게 쓰는 단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익의 평온함 뒤에 숨어있는 꼬리 위험을 숫자로 확인하고 최악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상 분포를 가정하면 세상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익 분포는 꼬리가 두껍습니다. 드물지만 큰 사건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외환 급변, 정책 변화, 지정학 변수 같은 꼬리 사건이 실제 수익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꼬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손실의 최대치를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머릿속에서만 하지 말고 수치로 돌려보세요. 금리가 1 올라가면 월 상환액은 얼마 증가하는가?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주가가 급락하면 담보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한 시나리오만 돌려도 취약점이 보입니다. 탈레브식 사고법은 맞히기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입니다. 숫자와 가능성의 범위를 적어두면 두려움은 줄고 행동은 구체적이 됩니다. 감정은 시장을 흔들고 시장은 감정을 흔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은 우리의 규칙, 포지션 크기, 비용, 기록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가격, 소문, 단기 등락은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급한 속도와 비교 문화 속에서 이 태도는 특히 유용합니다. 마음의 변동성을 낮추면 돈의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탈레브가 제시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쪽에는 극단적 안전, 다른 한쪽에는 작은 돈으로 큰 가능성. 중간을 줄이는 바벨형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정자산에 두껍게,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기회자산에 얇게입니다. 이 구조는 꼬리 위험을 견디면서도 드문 큰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안전과 기회를 동시에 갖추는 비대칭 설계입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생활비 1년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예금과 단기 채권형으로 방어층을 두껍게 쌓습니다. 나머지 중 일부는 전 세계 주식형 지수, 극소량은 옵션성 높은 아이디어에 배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율보다 원칙입니다. 망하지 않기, 손실 한도 정하기, 자동화된 적립과 리밸런싱. 운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운이 왔을 때 복리로 받는 구조입니다. 옵션성은 잃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열려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작은 실패는 많아도 괜찮습니다. 간헐적인 큰 성공이 전체를 이깁니다. 한국에서는 사이드 프로젝트, 저비용 실험, 소규모 창업 테스트, 소액 아이디어 투자 등이 옵션성을 만듭니다. 핵심은 비용을 낮추고 반복을 늘리는 것. 실패가 가벼울수록 운 좋은 날의 수확은 커집니다. 시간을 더 투입해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 일과 한 번의 성과가 크게 확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후자를 확장 가능한 일이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코딩, 콘텐츠, 디자인, 자동화된 서비스, 지식 제품 등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월급은 안정성을 주고 확장 가능한 부업은 옵션성을 줍니다. 둘을 병행하면 바벨형 인생이 됩니다. 안전은 두껍게, 기회는 얇고 넓게가 원칙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결과를 대신 떠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레브는 자신의 피부를 건 책임, 즉 리스크를 같이 지는 사람의 말만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추천 문화, 광고성 콘텐츠, 수수료 이해상충을 냉정하게 보세요. 내 돈의 손실은 오직 내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한 것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불을 쌓기 전에 부자처럼 보이려는 비용이 큽니다. 고급차 리스, 명품, 과한 인테리어는 현금 흐름을 갉아먹습니다. 탈레브는 지위 노름에 휘둘리면 확률 게임에서 이미 졌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 진짜 부는 조용합니다. 현금 흐름을 단단히 하고 비싼 신호 대신 조용한 옵션성을 사세요. 보여주는 소비가 아닌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격을 자주 보면 변동성이 커 보이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루 단위 대신 월 단위로만 확인하면 잡음이 줄어듭니다. 탈레브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확신은 늘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에서는 푸시 알림과 실시간 방송이 과도한 확신을 유발합니다. 알림을 끄고 점검 주기를 길게, 정기 리밸런싱으로 규칙화하세요. 덜 보면 덜 흔들립니다.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고 상승장에서 과감해집니다. 탈레브는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 전에 작동하는 규칙을 만들라고 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매수 전 손절과 리밸런싱 기준을 미리 정하고 자동화하세요. 감정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짧은 기간의 백테스트, 소수 사례의 성공담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작은 표본일수록 편차가 큽니다.
한국 시장에서 특정 전략이 최근 2년간 잘 됐다는 말은 거의 정보가 아닙니다. 탈레브는 표본이 클수록 환경이 다양할수록 신뢰도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여러 시기와 시장에서의 성과, 특히 최대 낙폭과 회복 기간을 보세요. 화려한 평균보다 바닥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꼬리 위험은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 급격한 금리 변동, 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 규제, 갑작스런 소득 중단이 현실의 꼬리입니다. 대비는 단순합니다. 보증의 진위 확인, 비상금 확보, 대출 상환 여력 점검, 보험의 품질 검토. 탈레브식으로 말하면 꼬리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성장의 속도를 논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의 꿈을 꾸지만 진짜로 사야 하는 건 하락 방어 장치입니다. 손실을 제한하는 보험, 보수적 레버리지, 현금 쿠션, 분산의 폭이 그것입니다. 탈레브는 손실의 꼬리를 자르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채권형 비중, 현금성 자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락 방어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원가입니다. 탈레브는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측의 환상에 취해 있지만 대부분의 큰일은 예상 밖에서 옵니다.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한국 시장의 변수 역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보다 예측이 틀려도 버티는 구조를 우선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과감해야 할 지점과 멈춰야 할 지점이 또렷해집니다. 승부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종목도 베팅 크기가 다르면 운명의 분산이 달라집니다. 과도한 베팅은 파산 확률을 키웁니다. 한국식으로는 월 소득 대비 위험 자산의 비중, 하나의 아이디어에 넣는 최대 비율, 레버리지 배수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작은 베팅을 반복하면 생존이 올라가고 운 좋은 날의 결실을 가져올 확률이 커집니다. 손절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입니다. 미리 정한 규칙으로 손실을 자르면 큰 재난을 피합니다. 다만 기계적 손절만이 답은 아닙니다. 손실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분산, 현금 버퍼, 레버리지 제한, 상관관계 관리가 그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급락과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도 구조적 방어를 갖추면 마음과 계좌가 동시에 버팁니다. 복잡함은 오류를 늘립니다. 간단한 규칙은 오래갑니다. 월 적립식으로 안전층을 채우고 분기마다 리밸런싱, 연 1회 리스크 예산 재점검, 위험 자산의 비중은 소득과 변동성에 맞춰 천천히 조절합니다. 선택할 상품 개수는 적게, 수수료는 낮게, 자동화를 최대화합니다. 한국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단순하고 투명한 것을 고르세요. 심플함은 랜덤리스에 강합니다. 빚은 상승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지만 하락장에서 위험이 폭발합니다. 이익은 천천히 늘고 손실은 갑자기 커지는 비대칭 구조죠. 특히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상환 여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고정과 분할을 고려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와 총이자 비용을 비교하세요. 탈레브식 생존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빚은 작게, 만기는 분산, 변동성에는 여유를, 자산만 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원도 분산해야 합니다. 직장 하나의 소득이 묶이면 회사의 변동성이 나의 변동성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부업 신고와 세금, 겸업 규정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분산을 설계하세요. 작은 사이드 소득이라도 반복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소득이 나눠질수록 한 번의 사건이 삶을 흔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정확한 바닥과 천정을 맞추려다 지칩니다. 대부분은 가격이 아닌 시간에서 이깁니다. 자동화된 정기 투자, 분산된 매수 시점은 운의 변덕을 줄입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도 버틸 현금과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탈레브식으로는 예측이 아닌 견딤의 설계, 즉 시간에 노출되는 구조가 답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장기 분산과 꾸준한 적립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리는 느리게 쌓이지만 깨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큰 손실이 나면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손실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복리를 지키는 최우선 전략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대형 손실을 막는 장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세요. 분산, 비용 절감, 세후 수익 관리, 과세 이벤트 최소화가 복리를 지키는 실무입니다. 복리를 지키면 운이 좋아질 때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결정 전에 실패를 먼저 상상해보는 연습을 프리모텀이라 합니다. 한국식으로는 만약 대출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30 하락하면, 환율이 급등하면 이 계획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미리 써보는 겁니다. 그 뒤에 대응 방안을 적습니다. 계약 조건, 현금 방패, 자동 규칙, 연락망까지. 이렇게 하면 불안은 줄고 실행은 빨라지고 랜덤리스의 충격은 작아집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친구가 새 코인을 추천했고 초반 수익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3달 뒤 거래소 이슈와 규제 뉴스가 겹치며 급락이 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인증은 사라졌죠. 생존자만 남아 말을 이어갑니다. 탈레브가 말한 침묵하는 증거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남의 빠른 성장에 흔들리지 말 것, 나의 속도와 구조를 지킬 것, 수익이 났을 때 해야 할 첫 일은 겸손입니다. 운의 몫을 인정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거래 규모를 키우지 않고 리스크 예산을 지키고 과정을 다시 점검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의사결정 일지에 이번 수익의 운 요소와 실력 요소를 분리해 적어보세요. 운은 감사하고 실력은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은 빠지고 성장의 핵심만 남습니다. 실험은 작게, 빨리, 자주가 원칙입니다. 실패 비용이 낮아야 반복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액 자동이체로 새로운 자산을 시험하거나 소규모로 서비스를 런칭해 반응을 보는 식이 좋습니다. 실패를 빨리 확인하고 잘된 것에만 자원을 확대합니다. 탈레브식 옵션성은 이렇게 쌓입니다.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큰 기회를 데려옵니다. 사람도 옵션성을 만듭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약한 연결을 넓혀두면 의외의 기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커뮤니티, 스터디, 지역 모임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단, 즉각적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정보의 편향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서로의 실패와 교훈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는 랜덤리스에 강합니다. 운 좋은 날 기회가 닿을 통로가 넓어집니다. 무엇을 보지 않을지가 무엇을 볼지만큼 중요합니다. 정보 위생은 신뢰 가능한 소수의 출처, 정해진 시간에만 소비, 검증되지 않은 소문 차단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속보 문화 속에서도 느리게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간 요약, 월간 리포트, 분기 점검으로 리듬을 만드세요. 정보가 줄면 판단이 선명해지고 랜덤리스에 덜 휘둘립니다. 결정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선명합니다. 매수와 매도, 대출과 계약, 사업의 전환점마다 일지를 남기세요. 근거, 기대 범위, 최악의 시나리오, 실행 조건을 적습니다. 몇 달 뒤 돌아보면 후견 지명 오류와 서사 오류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나만의 교과서가 됩니다. 랜덤리스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 한도를 정하세요. 월 소득 대비 손실 허용치, 총 자산 대비 위험 자산 비중, 한 거래당 최대 손실 비율 같은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는 변동성 높은 자산군에 대한 상한을 더 낮게 잡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 예산은 계좌의 안전벨트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질 때 숫자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산 안에서만 과감해집니다. 리밸런싱은 언제, 손절은 어디서, 현금 비중 증가는 어떤 신호에서 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가격이 아닌 규칙이 움직이게 합니다. 한국 시장 특성상 공시, 정책 발표, 금리 결정 일정 같은 달력형 이벤트를 활용해 점검 시점을 고정해도 좋습니다. 트리거가 선명하면 망설임이 줄고 실행이 빨라집니다. 랜덤리스 앞에서 규칙이 우리의 근육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도한 위험 신호입니다. 포지션이 잠을 깨운다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탈레브는 마음이 먼저 무너진 뒤 계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긴 노동시간과 정보 과부하 속에서 잠은 최고의 리스크 지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안에 있나? 생활이 흔들리지 않나를 매일의 잠으로 확인하세요. 잠이 깊어질수록 포트폴리오도 건강해집니다. 큰 기회가 없을 때는 빠르게 물러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수익을 만들려는 순간 실수가 커집니다. 탈레브는 기회가 올 때까지 안전한 위치에서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한국 시장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거래를 줄이고 공부와 기록, 네트워크 확장에 시간을 쓰세요. 후퇴는 포기와 다릅니다. 에너지를 비축해 확률 좋은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쉼입니다. 같은 수익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다릅니다. 배당과 이자, 매매 차익의 과세 방식과 시점을 이해해야 복리가 살아요. 한국에서는 펀드와 상장지수 상품의 과세, 손익통산, 2월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절세는 위험을 키우지 않고 수익을 늘리는 드문 방법입니다. 탈레브식 안전마진을 세금에서도 확보하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격차를 만듭니다. 바벨 전략의 미덕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현금과 안전층이 두껍다면 공포가 극대화될 때 작은 금액으로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급락기, 환율 급등기, 정책 변동기에 분할 접근하면 기대값이 좋아집니다. 단, 평소의 규칙을 지키며 에너지를 비축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할인된 기회입니다. 탈레브가 사랑한 세네카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불을 즐기되 언제든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랜덤리스가 흔들 힘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충분함의 감각을 가지면 과도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절제가 마음의 안전마진입니다. 태도가 탄탄하면 숫자도 탄탄해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연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기, 꼬리 위험을 먼저 관리하기, 바벨형으로 구조를 만들기, 작은 옵션성을 매일 쌓기. 한국 현실에 맞는 방어와 규칙을 갖추면 운이 나쁜 날을 버티고 운이 좋은 날을 크게 받습니다. 비교 대신 기록, 소문 대신 시나리오, 욕심 대신 안전마진. 이게 랜덤리스 시대의 부의 문법입니다. 부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태도입니다. 랜덤리스에 속지 않는 태도는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고 방어를 두껍게 하고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중요한 건 시청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죠.